최근에 미국을 완전 난리낸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거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꼭 봐보세요. 이 영상은 올라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700만 조회수를 찍고 미친 듯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아마 곧 1000만 조회수를 찍고 더 큰 화제가 될 거라고 보여요. 썸네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유튜버가 한국에 가서 찍은 영상이었고요. 이게 무슨 영상이었냐면 제목은 살찐 게 거의 불법인 나라를 조사하러 갔다. 이고요. 미국은 살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한국은 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 썸네일은 좀 과장되기도 했고 살짝 악의적이기도 한데 이 영상은 내용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꽤 충격적이라 댓글도 엄청 달렸어요. 이 영상 이외 다른 플랫폼에도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반응한 리액션 영상들까지도 올라왔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특별하고 미국인들 눈에는 신기해서 이번 영상이 나온 뒤 레딧에서는 토론까지 시작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당장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 미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 거다라고 말하는 미국인들도 있었어요. 이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도 몇 개 읽어드리면 이 댓글에는 살찌지 말고 못생기지 말고 돈 없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들어본 말 중 가장 현대의 한국적인 말이야 라는 댓글도 있고 또 다른 댓글은 북한은 음식을 못 먹어서 말랐는데 남한은 사회적인 이유로 말라버렸어. 그리고 이 댓글이 충격인데요. 남한의 사람들이 굶어서 살을 빼기 위해 오히려 돈을 쓴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알면 그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거야. 네, 정말이죠. 북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마른 건데 한국 사람들은 마르기 위해 돈을 쓰니 이거 참 흥미로워요. 최근 연구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나라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스위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되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갑자기 하나같이 모여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에 살면 비만 안 된다고요? 이거 헛소리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한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한국에 가면 살이 빠져서 돌아올까요? 아니면 살이 쪄서 돌아올까요? 네, 정답은 살이 쪄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만 가면 살이 많이 찐다 소리는 아닙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정말 따뜻하고 착하신데 가끔 살 얘기만 나오면 좀 놀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살 안 쪘습니다. 그런 걸로 알아주세요. 아무튼 아니 한국에 가면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영상이 올라오니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은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과 한국에서 잠깐 미국인으로 사는 것은 다르긴 하니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이 사진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몇 주 전에 제가 채널이 삭제된다고 포스팅을 올렸죠. 여러분의 댓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원래도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댓글 보고 울었어요. 처음 채널이 삭제된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알고 보니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 뒤에 게티 코리아랑 잘 협의가 됐고 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어요. 제 구독자분들 어찌나 따뜻하고 좋은 분들밖에 없는지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진짜예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를 사칭하던 그 못된 채널은 사라졌습니다. 예! 그 사칭하던 채널은 한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밝혀졌고요. 정의는 실현되는군요. 여러분을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앞으로도 더 진실성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영상이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한국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 조회수가 폭발한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영상을 엄청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이제 곧 영어로 된 한국에 대한 유튜브 시작할 겁니다. 혹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채널 만들지 않았으니까 만들면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요즘 이 현상, 제가 굳이 영상까지 만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래부터 뭐 K-pop이라든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에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모두 한국에 대한 뉴스와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서 뭐 영국이라는 나라를 예로 들게요. 한국에서 영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꽤 있죠. 영국 놀러 가려고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축구 좋아해서 영국 놀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전 국민이 영국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전 한국인이 유튜브만 틀면 영국 문화에 대한 영상이 추천으로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한국인들이 뜬금없이 영국 이야기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네, 지금 미국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에 관심이 1도 없던 정말 그냥 늙은 사람부터 건장한 청년까지 모두에게 한국에 대한 영상이 뜨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 사회의 뭐 특이한 점, 그리고 한국 사회의 뭐 우월한 점, 한국 사회의 뭐 안 좋은 점도 다루는 영상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과 관련된 영상은 뭐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1,000만이 넘습니다. 뭐 아니 한국이 뭐 K-pop이나 여행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젠 한국 사회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요즘 미국이 사일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정말 지금 완전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피곤한 상태거든요. 치안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밤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LA도 이제는 정말 위험한 도시가 됐어요. 낮에도 위험해요, 여기는.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새벽 밤거리를 혼자서 10분 이상 걸어 다녀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그리고 미국에서 비만 문제 심각하죠. 마약 문제는 또 심각하고 뭐 의료비, 정치 갈등 등등 미국 뉴스만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직전 같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 유튜브 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같은 게 떠요. 물론 뭐 미국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미국을 보면 뭔가 지금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이렇게 망가진 사회에서는 또 피처가 필요하다고요.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밥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먹방 보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요. 빈곤한 사람이 많은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먹방을 정말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한국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여자가 뭐 혼자 걸어 다니고 It's 11:30 at night and I'm out for a run here in Korea because at night as a woman I do feel very so much safer than I do back home in Germany or as I did in England or in France or wherever. It just feels so much safer. 편의점에서 혼자 앉아서 라면 먹는 사람들, 뭐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 길거리 엄청 깨끗한 모습, 뭐 마른 사람들이 많고 다들 꾸미고 다니고 다들 생긴 것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카페 뭐 예쁘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뭐 인터넷도 빠르고 이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영상을 보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왜 그런 영상 있잖아요. 뭐 집에서는 못하는 건데 유튜브에서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영상이요. 뭐 유아프레스 같은 이런 압축하는 그런 영상은 집에서는 못하는데 보면 재밌잖아요. 한국에 대한 영상이 딱 그런 느낌인 거죠.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데 한국을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생겼어요. 미국인들이 최근 한국을 완전 패러다이스 시티처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관심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파고들면서 알고 싶어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요즘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살 때는 힘든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른 사람들이 많은 것에 먼저 집중을 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처럼 지상 낙원 같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덜 행복하거나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살면 정말 이 눈치라는 단어가 영어에 없잖아요. 그죠? 눈치라는 단어는 한국어에만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면 이 눈치라는 것을 정말 전혀 안 보고 살 수가 있어요. 막말로 뭐 지하철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소리를 갑자기 지르셔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잠깐 깜짝 놀라고 말겠죠. 그만큼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눈치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미국과 한국에 정말 신기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데 음식 배달이 와서 음식을 배달 기사한테 받아야 해요. 그렇게 갑자기 종이 울렸어요. 띵동. 한국인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일단 옷부터 입어요. 그죠? 속옷 차림으로 배달 기사를 만나는 게 안 좋은 일이니까요. 근데 미국은요. 거의 10명 중 7명 정도는 그냥 그대로 배달 음식 받으러 나갈 거예요. 속옷뿐 아니라 그냥 뭐 자벗, 뭐 샤워룩 같은 것을 입고 그냥 나가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미국 배달 기사들도 이미 이런 거에 무덤덤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이만큼 한국과 미국은 달라요. 그런데 이 예시는 자기가 집에 혼자 있는 상황을 뭐 예시로 든 건데 이걸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보세요. 그러면 왜 한국이 질서정연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눈치 못 채실 수도 있는 엄청난 문화 차이가 또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영상에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던 미국인 댓글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댓글을 막상 비판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건 또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살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식단의 원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이 찌면 안 좋게 인식되는 사회가 오히려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사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엄청 큰 문화 차이는 이건데요. 한국에서 살이 조금만 찌면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맞아요. 가족 있죠. 가족이 오랜만에 보면 너 좀 살찐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충격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몸매에 관련된 이야기 함부로 하면 정말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는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살 좀 빠졌네? 라고 말하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친구한테 살 좀 빠졌네? 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난리 난 영상인데 한국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쓰면 이렇게 뚱뚱해지고 계단 올라가면 말라지다.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이건 저 같아도 그냥 계단 오를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사람들을 마르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이 건강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많이 걷고 대중교통이 좋고 미국 사람들 어때요? 그냥 하루 종일 차에서만 생활하잖아요. 미국 땅 커도 사람들이 걷지를 않아요.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사회적인 시선이에요. 한국에서는 자기 관리가 거의 도덕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인들의 자기 관리는 하루 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에는 오래전에 유교의 수신 문화라는 게 존재했대요. 혹시 여러분 이 말 아시나요? 수신제 같이 국병전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단어래요. 여기서 수신이란 먼저 자기 몸을 다스려야 집안도 사회도 나라도 바로 선다. 라는 생각이라고 해요. 조선 사회에서 자기 관리는 오늘날 한국식 자기 관리랑 엄청 비슷해 보여요. 옛 조선에서는 이런 말을 했대요.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고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 것.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
이런 말들이 정말 현대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자기 통제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역사를 보니까 지금의 한국 모습이 정말 납득되기도 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쯤에 미국은 어땠을까요? 네, 그때 그냥 일단 미국이 없었고요. 네, 미국이란 나라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미국 땅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문화가 강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막장으로 막 살았어요. 미국 서부 영화만 봐도 아시죠? 완전 더럽잖아요. 한국 사극은 다들 정말 깔끔한데 미국만 이래요. 그런데 당시에 서부 사람들이 진짜 자기 맘대로 막 사니까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가 시내법에 기반했다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 관리에 대한 엄격한 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너무 더럽게 하고 다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좀 씻고 다녀라. 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죠. 서양과 동양의 자기관리 역사를 보면 정말 웃기지 않아요? 서양에서는 잘 씻고 잘 관리하는 것은 귀족만 하는 거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서양이라기보다는 서부 시대 미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 이렇게 한국의 역사 깊은 자기관리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의 생각을 잠깐 말을 하자면 물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는 자기 자유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살잖아요. 기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면 좋고 자기가 잘생기고 예쁠 수 있는 나이에 멋지게 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다소 외모 지상주의로 보일 수 있는 사회도 저는 오히려 거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을 설명하는데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살죠. 솔직히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더 자유로워요. 밤에 길 다니는 자유가 미국 어디에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자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가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마. 너무 튀지는 마. 너무 망가지지는 마. 최소한의 관리는 해. 이게 한국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네가 망가지든 말든 일단 네 선택은 네 선택이다. 가까울 때가 많아요. 이게 멋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굉장히 외로운 말이기도 해요. 미국의 자유는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빵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사회적 압박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압박 자체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국을 보는 미국인들이 지금 이 질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와,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날씬해로 시작했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결국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게 만들까라는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히 K-팝이나 한식에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수십 문화,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 현대의 외모 관리와 스펙 경쟁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이 한국을 신기하게 보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인들은 지금 한국을 통해 자기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풀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천국처럼 보이지만 그 천국은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자기 통제, 눈치, 체면, 경쟁, 근면, 관리 문화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날씬한 사람들, 안전한 밤거리와 빠른 서비스 뒤에는 한국인들이 매일 조금씩 참고 조심하고 비교하고 관리해온 시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깨끗하고 올바른 한국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걸 알게 된 미국인들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예쁜 나라지만 동시에 굉장히 빡센 나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해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성숙하고 질서 있는 사회고 나쁘게 말하면 모두가 서로의 시선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보며 충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인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미국이 가장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